요약집은 141쪽이네요. 자,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인데 이 부분은 지금 24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18회 때 그 전에 출제됐고요. 그 전 뭐 15회 추가 자주 냈었죠.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세가 도입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고 나서 출제를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했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에요. 그는 입광공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검인받으라고 그랬으니까요. 매매교환 증여, 상속판결 경매 6가지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럼 매매교환 증여는 이거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은 검인받을 일이 없죠. 상속으로 이전 등기 한다. 그럼 검인받을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피해가는 거 없다고 했죠. 판결서에 검인 찍어와야지만 이전 등기 촉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는 탈세 우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인받지 않습니다.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이때도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자주 묻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거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어요. 그럼 검인받을 필요가 없죠. 검인이 의제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니까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은 절대 검인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요.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죠. 본등기 신청할 때 검인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든가 공유물 불활 계약서 이것도 검인을 받으셔야 돼요. 세금을 추적해야 되니까. 자, 그럼 검인의 절차는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 되고 있고요. 검인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계공, 법무사,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계공한테는 검인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권한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검인 신청할 때요. 계약서 원본하고 판결서 이걸 원본을 정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인 신청 들어갔거든요. 이때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는 거예요. 실질 심사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이렇게 이제 심사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검인계약서 필수사항 알고 있어요. 당목계대 개조 알고 있고요. 암기했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1.3으로 처벌해요. 1.3인데 요거 1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벌금이죠. 여기에 탈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일이죠.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봅니다. 자, 거기 179쪽이에요. 문제집 179쪽. 대표 유형. 24회 때 마지막 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이게 개업공사 갑이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원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X죠? 개공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이 된다. 틀렸죠? 저당권은 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대상이다. 다음 3번 병이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된다. 본등기 검인 신청 검인 받아야 되죠. 자, 그래 틀렸고, 그래 맞았고. 4번 갑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검인이 의제되니까 별도로 검인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입니다.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지의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그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 확인은요. 실질심사예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원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을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2번 문제 잠깐 보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2번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검인받을 필요가 없죠. 맞고 2번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의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개업공사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거든요. 해야 한다가 틀렸죠. 개공은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공이 검인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가 틀렸어요.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피해가는 거 없다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검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경매는 검인 면제하죠.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전등기 촉탁해 줍니다. 자, 그래서 4번 검인 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전전 매매가 된다. 그럼 검인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4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검인을 받는 경우 그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15회 때 문제였는데 15회 시험지가 찢어진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회 때 문제였는데 1번이 왜 틀렸냐? 할 수 있다예요. 그중 1개의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은 한 계약서에 썼잖아요. 그럼 그중 1개의 시군구청장한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해야 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거 갖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지가 찢어진 겁니다. 다음 2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검인 의제돼 버리고요. 3번 시장 등이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맞아요. 검인도장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찍어준 시군구청장이 한 통은 이제 자기가 보관해요. 복사해서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검인 그 찍은 계약서 원본은요 다시 주는 거죠. 그건 등기소장한테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세금 추적이에요.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4번입니다. 검인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형식적 요건의 구비용만 심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에 X 나가야 됩니다.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서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서 검인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내려갑니다. 검인 신청 대상이 아닌 거. 토지주택 교환 계약서 대상이고요. 양도담보 계약서 대상입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대상이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 명신탁 해지 약정서 전부 다 대상. 그러니까 그 공유물 분할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하죠. 맞습니까?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하는데 형식적 이전 등기지만 이거는 검인 받아야 됩니다.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임목매매 계약서입니다. 이건 검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에 대한 이거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임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6번 문제 하나 더 보죠. 등기 신청 의무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권 등기 신청 의무.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있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였어요.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럼 이때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60일 이전에 해줘야 되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입니다.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잔금침은 60일 내에 이전 등기하라.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럼 1번 틀렸죠. 계약을 체결한 날 틀렸어요. 그래서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부동산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자랑. 그럼 증여에 동그라미 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밑줄이고 60일 믿고 밑줄 긋고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죠? 다음에 3번입니다. 조세 부과를 면할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의뢰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의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한 자는 이거는 탈세 목적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탈세가 들어가면요. 일단 3년 이하의 징역이 그냥.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보존 등기는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죠. 밑줄 쫙 잡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건물을 신축을 갑의했어요. 그럼 신축자인 갑은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어요. 근데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가 불가했잖아요. 그럼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된다. 그럼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니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보존 등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고 이전 등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4번 맞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5번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